way he carries himself has always been exemplary, you know, for people like myself who are younger to follow. Having this guy in your team is a dream. (2015년) 손흥민은 여전히 소년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에게 투자한 전례없던 이적료는 축구에서만큼은 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레버쿠젠에 제공된 이적료 규모는 유망주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즉시 전력을 의미했고 분데스리가의 활약을 EPL로 옮겨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북런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흥민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레버쿠젠 경기를 시청하는 런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투자에 인색하던 팀이 큰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낯선 선수의 성공과 실패는 프론트의 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였습니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하는 직장인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몸값을 증명하기 위해 긴장된 출발을 보이고 결국 회사 적응의 이론칙은 실적, 그리고 사랑입니다. 토트넘에는 큰 형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센터백이면서도 거만하지 않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지적보다 장난을 치는 산타클로스 같은 남자 얀 베르통어는 라커룸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I feel very uncomfortable. That's his banter. I've experienced a lot, especially when I was younger. Him and Musa. Santa. What's wrong, little man? Merry Christmas. And I kind of broke through to the first team. He's been here the whole time from when I was 21. Fantastic guy, fantastic player. Everyone's seen the quality he has. I was a young, sort of shy academy boy, and Jan was someone who I looked up to as a big name, a big player in the team, and someone who I really respected and still do. But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me and him have, we've become really close, and we've shared so many, good, funny laughs and memories together. A lot of them probably not allowed for camera. yeah, that's it. Very good guy to having in the changing room, in the squad, for the young players as well. He tried to have the young lads. 손흥민에겐 물론 레버쿠젠에서도 레노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에는 반니라는 롤모델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2023년 손흥민의 캐릭터를 만든 가장 주요한 인물은 단연 얀 베르통원입니다. 손흥민이 어린 선수를 대하는 방식은 얀 베르통원이 토트넘 라커룸에서 했던 역할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손흥민은 그저 어린 선수였습니다. 처음 대표팀 주장에 선임됐던 무렵만 하더라도 기대보다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 주장들에 비해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때까지 손흥민의 이미지는 리더라기보다 그저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손흥민의 리더십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고 있었고 그는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라커룸의 어린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케어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라커룸 얀 베르통원의 역할이 손흥민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 소개해드린 대로 토트넘과 프랑스 대표팀 라커룸에서 요리스 주장은 조용했고 부주장 케인은 진지하며 손흥민은 장난치는 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커룸 영상에서 손흥민이 가장 가까이 하는 선수 중 한 명은 단연 사르였습니다. He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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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한 사르 입장에서 토트넘 라커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잉글랜드의 리더 케인이 있는 곳, 득점왕 출신의 윙어 손흥민이 있는 곳, 월드컵을 품었으며 엄청난 캐릭터를 가진 로메로가 있는 곳입니다. 특정 장소에 적응한다는 것은 건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인간은 조직과 공간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레알에서 진지한 표정을 가졌던 레길로는 토트넘 라커룸에 들어오자 누구보다 활짝 웃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쾌한 장소 중 하나이고 결국 그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빠짐없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낀 사람은 결국은 자신 또한 공간의 일부가 되어 다음 사람들에게 같은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토트넘이 어린 선수들에게 긴장되는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단연 얀 베르통원과 손흥민으로 이어진 리더 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커룸의 대화는 경기장에서의 대화로 연결됩니다.
홈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발 출장한 사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7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무조건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과 지원금까지 제공됩니다. 아정당은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에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어 스토리K가 고민 없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 16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이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당첨도 노려보세요. 당신이 다음 주말 손흥민을 마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내내 손흥민의 득점 순간을 비디오로 재생할 것입니다. 당연한 듯 손흥민 존에선 그의 슈팅각을 막아야 한다고 캐치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의 특장점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경기 준비를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아는 손흥민 존의 슈팅을 내주며 허무하게 경기장에 뒹굴고 있는 자신을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주일 내내 손흥민 존의 슈팅을 막아내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고 완비사카는 득점왕 출신 EPL 최고의 네임밸류 LW 중 한 명인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 각도로 몸을 던집니다. 손흥민의 슈팅각을 막아낸 완비사카. 일주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좌측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있었고 손흥민의 발에서 나온 건 슈팅이 아니라 좌측으로 연결된 패스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손흥민 경력을 통틀어 10위 안에 들 만큼 아름다운 패스였고 그를 마크하는 모든 수비수의 머리에 가득한 손흥민 존에선 슈팅을 주면 안 되라는 필수 공식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르 개인뿐 아니라 손흥민의 남은 경력을 위해서도 경기 중 수차례 반복해서 나와야 할 명장면입니다. 어느덧 수비수들이 같은 공간에서 손흥민이 패스할 것 같아 사르는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은 불을 뿜을 것이고 아름답게 휘감긴 볼은 적의 오른쪽 골문에 박혀있을 것입니다. 축구는 대화의 산물입니다. 해당 장면에서 사르의 침투가 없었다면 손흥민의 패스 또한 없었습니다. 모든 수비수들이 좌측에서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토트넘의 선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르 같은 침투가 토트넘 경기에서 흔히 나온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움직임을 가장 바랬던 사람은 손흥민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들의 침투는 손흥민의 양발에 날개를 달아주며 자유를 안깁니다. 지난 1년간 손흥민 존의 슈팅각을 당연한 듯 막아내는 수비수들의 움직임은 정말 지겨울 만큼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슈팅 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팅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마이크를 통해 생생히 전달된 목소리, 그리고 얀과 손흥민의 합작 득점을 기억하시나요? 경기장 밖의 관계, 그리고 대화는 반드시 경기장 안으로 옮겨듭니다. 얀과 손흥민이 그랬고 이제는 주장이 된 손흥민과 사르가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사르를 리틀소니로 칭했습니다. 하지만 사르의 웃음은 혼자만의 웃음일까요? 사르가 토트넘이 아닌 다른 모든 라커룸에서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레겔론의 사례처럼 사람은 공간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가지게 됩니다. 리틀 소니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리더 소니가 만든 산물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 라커룸에서 긴장이 아니라 웃을 수 있었던 손흥민을 만든 얀베르토먼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리더가 된 사르가 그려지시나요? 지금은 TV로 축구를 시청하는 초등학생이자라 언젠가 사르의 라커룸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선수를 향해 사르는 리틀 사르라는 호칭을 부여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는 리틀 소니이자 리틀 베르토먼입니다. 현역의 시계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토트넘 라커룸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 라커룸에서도 손흥민의 흔적은 누군가를 통해 오래도록 전달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웃는 얼굴입니다.